안녕하세요. 하이헬스라이프 조민경입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이곳이 무겁다고들 하죠. 심장처럼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관절, 어딘지 궁금하시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 된 어깨 질환, 그 원인부터 예방법, 그리고 어깨 질환에 따른 운동법까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비법 알려주실 오늘 건강 가이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정원교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깨 질환은 대개 이제 세 가지 정도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오십견, 오십견. 두 번째 네.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세 번째가 석회성 건염입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다 오십견인 건 아닐 거잖아요. 오십견이 어떤 병인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십견이라는 거는 어깨가 아프면서 어깨가 굳어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특발성 오십견이라 해서 원인이 없이 이렇게 굳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 같은 것들 때문에 2차적으로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런 게 있다고요, 교수님.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머리를 감거나 빗는 게 힘들다. 두 번째는 팔을 등 뒤로 올리기가 힘들다. 팔을 부딪히면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팔을 통증 때문에 잠을 자주 깬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을 뒤로 돌리거나 옆으로 들기 어렵다. 네. 5개 중에 한 3가지 정도 이상이 네. 이제 나타난다면은 이제 오십견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오십견 예방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오십견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어깨가 굳는 게 기본적인 병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는 게 좋겠고, 팔을 벽에 이런 상태에서 댄 상태에서 네. 손가락으로 조금씩 이제 팔을 올리면서 몸을 앞으로 기대면은 이제 네. 점점 팔이 올라가는. 또 한 가지는 우리 벽의 모서리에 네. 양쪽 팔을 대고 약간 몸을 앞으로 미는 눌러주면 거군요. 네. 그러면은 좀 더 강력하게 네. 팔을 날개뼈를 바깥으로 벌리는 운동 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테이블에 팔을 뻗고 허리를 쭉 굽히면서 이제 오히려 몸을 낮춰서. 낮춰서 팔을 올리는 동작을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또 어깨 통증 유발하는 다음 질환,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셨나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 맞습니다. 네네. 회전근개라는 게 날개뼈에서 팔로 이제 힘을 전달하는 4개의 근육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힘줄 중에 일부가 파열이 되거나 찢어지는 병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그러면 오십견에서 느낄 수 있는 통증과 이 회전근개 파열에서 느낄 수 있는 통증이 좀 다른가요, 교수님?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관절 범위가 유지가 되는 게 좀 오십견하고 좀 다른 특징입니다. 특정 동작이나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네. 또는 물건을 들 때 힘이 쭉 빠지거나 네. 이런 증상이 회전근개 파열이 오십견과 많이 구별되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보통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나요? 환자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스러운데요. 이것도 네. 역시 노화입니다. 이건 역시 노화가 많군요. 가장 네. 큰 원인은 노화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급격한 외상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네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힘줄 자체가 퇴행성 변화가 오는 그런 노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오십견과 다르게 회전근개 파열은 무언가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조금 더 심각한 질환일까요?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찢어지는 상태이거든요. 네. 일정 정도 모든 인체의 조직은 자가 치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의 약화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열된 찢어진 경우는 몸에서 자가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네. 하지만 대개 저희가 예상하기는 50% 즉 두께의 정상 두께의 50% 이상 힘줄이 파열된 경우는 자가 치료가 안 됩니다.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심각하게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깥에서 자꾸 압력을 받고 부딪히고 하는 외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와 많이 관련이 되는데요. 어깨 자세를 펴고 가슴을 피는 이런 자세를 평소에 습관화하는 게 방법이 되겠고요. 어깨 힘줄 자체, 날개뼈 주변의 힘줄 자체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어깨 통증 유발하는 마지막 질환 하나 더 있었죠, 교수님? 네,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네. 석회화 건염. 석회화 건염.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석회와 건염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염증에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때문에 아플 수가 있고, 힘줄 안에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팔을 움직일 때 그 돌이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네. 충돌되는 증상이 있을 수가 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십견이 또 겹칠 수가 있으세요.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질환들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수님? 힘줄 안에 돌이 생기는데 네. 이게 칼슘이 대사가 돼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아서 생기는 게 신장 결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깨에 생기는 그거는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네. 힘줄을 만드는 세포가 여러 원인에 의해서 네. 석회를, 칼슘을 만드는 세포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몸에서 힘줄이 석회가 되니까 네. 몸은 또 이게 자기가 아닌 걸로 인식을 해서 네. 자꾸 석회를 없애려고 막 애를 씁니다. 네. 그 시간이 지나면은 또 석회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힘줄이 한번 찢어지면 잘 낫지 않는 회전근개 파열과 비교해서 네. 당장 석회가 생겼다고 빨리 없애야 되고 그런 건 네.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좀 조절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 회복이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 이 석회화 건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교수님? 증상에 맞게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석회가 있다 그래도 아프지 않고 별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으시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많이 없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까지 네. 기다리시면 되는데 석회화 건염에서 가장 또 재미있는 게 엄청나게 아파질 때가 있습니다. 응급실로 오십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네, 통증 네네. 때문에. 이게 염증이 막 생기고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아주 좋은 사인입니다. 이게 석회가 네. 없어지면서 흡수가 될 때 그렇게 많이 아프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시면은 그 자리에서 석회를 주사기로 빼드리면은 네. 바로 이제 안 아프게 팔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 네, 명의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어깨 통증은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겪어간다고 합니다. 네. 증상은 비슷하지만 다양한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수적입니다. 최근에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옳은 정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 생활을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정웅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